자산 배분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워낙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해외 증시 투자도 하시고 해외 ETF도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산 배분 전략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이 있는데 주식은 53% 정도 비중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은 27, 그리고 이제 원자재는 10%, 부동산은 10% 정도 비중을 주고 그 세부적인 투자 대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부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국내 증시, 한국 증시가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저 하구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좋지 않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또 내년 하반기 때는 좀 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내수 소비주 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글로벌을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유럽,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이제 섹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이제 내년도 좀 시장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놓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고배당 섹터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고배당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에너지와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를 내년도 좀 섹터 선택에 우선순위로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신흥국을 좋게 보진 않는데 그나마 투자처를 찾는다고 하면 수출과 그리고 소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그나마 좀 생길 수 있는 아시아 신흥국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베트남 정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선호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은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다. 네. 결국 회사채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채권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국채보다는 회사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시니어론과 관련된 상품들이 수익률이 좀 좋을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는 뭐 내년도 올라간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원자재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나마 저는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내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을 하는 이 국가들의 생산량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리츠, 내년도 리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배당 컨셉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좀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리츠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물류, 이런 세부적인 대상들에 투자하는 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대상을 중심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내년도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성장주 얘기는 좀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성장주는 내년도 사실 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하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주 투자 전략은 내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을 국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수익률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는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투자하는 전략들이 좀 유효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 전략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2023년, 2024년까지 갔네요. 네, 일단 내년 2022년 투자 키워드로는 안전지대를 찾아야 한다 얘기해 주시면서 그 중에 이제 미국 쪽 얘기를 해주셔서 미국 쪽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을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수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내년도 말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최근을 제외하고 나면 기본적인 어떤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연간 전망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의외로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재지명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6% 정도 나올 겁니다. 결국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가속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현재 11월 15일 이후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달까지는 매달 150억 달러,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씩 하는 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내년도까지 매월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하면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내년 1월 정도 되면 300억 달러 정도로 해서 지금보다는 2배 정도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기존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1년 2개월 정도의 어떤 시차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3월에 끝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내년 6월 정도면 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 네. 하반기 때 한두 차례 그리고 나서 2023년 정도 되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아주 빠르게 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이 빨라진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거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의 행보가 빨라질 수 있고 테이퍼링은 내년 3월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 6월 정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골디락스를 전제로 연준의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네.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슬러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러플레이션은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환경 하에서 이제 성장이 감속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수준을 이제 가늠하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를 하나 더 이제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 수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문남중 연구원께서 지금 12월 초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12월 중순쯤에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12월 FOMC가 중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가속화 할 거라는 거를 명백히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의가 되는 정도로만 좀 생각했던 게 기존의 입장이었지만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 12월 FOMC를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이전까지는 오미크론에 대한 변동성도 있지만 연준의 이 통화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올 때는 좀 증시가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마 FOMC가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절 전후로 산타넬리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올해는 산타랠리 없을 거라고 지금 체념하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증권사마다도 그렇고 뭐 증시 논설위원들이나 이제 한 해 갈 때마다 사자성어나 뭐 한마디로 연말 올해 한 해 정리를 하고 뭐 내년 전망을 하고 하잖아요. 네. 문남중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올 한 해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겠어요? 올 한 해요. 네. 그리고 증권사마다 막 사자성어로도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좀 드린 질문이긴 한데 네. 너무 갑자기인가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그냥 정리한다면. 네. 올해는 이제 내년을 염두에 두고 좀 혼란이 좀 찾아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릴 때도 좀 투자 난이도가 내년에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은 상승장만 바라보셨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네, 뛰어드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을 캐치해서 이렇게 투자하신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연말, 지금 12월 한 달 동안에 좀 공부하는 어떤 기간으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주린이 분들은 진짜 큰 공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방송은 고수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주린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 좀 힘을 주신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미리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경험하게 될 어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변수들의 확률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내년도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초반에 안 좋을 네. 거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려서. 네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어떤 전망을 할 때 좀 과거에 대한 복귀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미크론 관련돼서도 지난해 이제 변이 발생 사례를 얘기해드렸던 이유들이 사실 과거의 모습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린이라는 뭐 투자자 분들께서 내년도 어떤 시장 전망 그리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또 방송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문남중 연구원님 모시고 12월에 올 한 해 또 정리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 얘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방송 일정을 잡을 때는 오미크론 변이는 맞습니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내일 좀 글로벌 전략을 크게 좀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생긴 변이 때문에 오미크론 거의 특집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1월 달에 나오셔서도 네, 한 해 전망 잘 해주시고요.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